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비입니다. 저희 스테이션비 채널이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많은 사랑 덕분에 저희가 견고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요. 저희 채널이 처음 열렸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자동차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업로드했던 첫 번째 영상이 바로 M3의 드리프트 리뷰였었죠. 그 당시에 이곳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1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BMW의 드라이빙 센터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못생긴 M240i입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현지에서 처음 봤을 때도 약간 충격이었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아직 익지 않은 낯선 테일램프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요소들을 보게 되면 사실 BMW가 이 과거에서부터 정말 잘 만들었던 투도어 세단 스타일, 요즘에는 포도어 쿠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의 BMW는 투도어의 세단, 정말 아주 각진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쿠페 형태로 나왔던 이런 차량들을 즐겨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모델 역시 그 당시에 2001을 오마주하듯 이러한 각진 쿠페 형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정말 엔진이 터져 나올 것처럼 불러 올라와 있는 292 M3가 연상되는 파워돔도 인상적이고요. 앞에 있는 헤드램프도 좀 낯설죠. 그동안에는 눈이 항상 눈동자가 두 개 있는 BMW 헤드라이트가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이제 이 차는 2002의 그것처럼 싱글 헤드램프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이런 눈망울은 우리가 G4 M40i 모델을 통해서도 먼저 만나본 적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릴은 역대 나온 BMW 중에 가장 잘생긴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못생긴 램프 그래픽이 더해졌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M240i xDrive의 성능이 어떤지 트랙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평가가 해외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일부 국내 이 자동차 전문지에서 사전 시승을 하고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이 차가 그렇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연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 차는 생긴 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쵸? 거기에서 이미 첫인상의 점수를 깎아 먹었기 때문에 주행감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뭔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까지 BMW가 만들었던 사륜구동 xDrive 시리즈 중에서 이 차의 거동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xDrive 사륜구동계를 가진 차가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굉장히 많은 토크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감속은 FR의 느낌에 거의 가깝죠. 이렇게 길게 드리프트를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FR의 느낌에 거의 가깝죠. 이렇게 길게 드리프트를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륜구동 기반에서 사륜구동으로 만든 버전들이 코너 진입 방식에서 에이펙스를 향해 갈 때 오버스티어를 만드는 게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에이펙스를 탈출해서 코너의 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즉 트랙션을 걸어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버스티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속을 밟아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쳐야 되게 모션이 바뀌거든요. 느낌으로는 거의 뒤쪽으로 한 80% 정도를 가속할 때 토크를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요즘에 워낙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BMW에서도 사륜구동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들은 토크의 배분 개념이 없죠. 그냥 뒤쪽으로 토크 배율이 높아지려면 앞쪽 모터의 출력을 죽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387마력이라고 하는 꽤나 강력한 그 힘을 원한다면 뒤쪽으로 거의 다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똑똑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M240i, 그게 X드라이브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사랑에 맞지 않았던 차는 바로 M2였잖아요. 그리고 M2는 BMW가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다 떠나버린 후륜 구동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데, 그 차에 진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M240i X드라이브가 기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에는 정말 저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시리즈 대비 이번 신형 이 시리즈가 무게가 약 75kg 정도가 더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 사륜 구동계에는 후륜 구동 버전보다 거의 100kg 가까이 더 무게를 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무게는 이제 1.7톤에 달합니다. 컴팩트한 크기, 하지만 무게는 그렇게 컴팩트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 차가 베이스로 하고 있는 4 시리즈 쿠페 CLAR 플랫폼을 담고 있는 그 차량의 무게 440i 기준으로 그 차는 이제 1.8톤을 훌쩍 넘어서는 무게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차는 4 시리즈 대비해서는 100kg 이상 가벼운 몸무게를 자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저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분명히 만들었죠. 이렇게 G가 걸리면 걸릴수록 이 차는 X드라이브라는 사실을 묘하게 감춰냅니다. 근데 이렇게 타도 타이어 버티나?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브리지스톤의 T005 타이어는 일단 생각보다 뜯기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 T005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간 것도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네, 왜냐면 숄더 부분이 굉장히 좀 둥글게 말려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또 하이그립의 UHP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타이어거든요. 게다가 이 차에는 앞쪽에 225mm 그리고 뒤쪽에는 255mm의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사륜 구동계인데도 여전히 뒤쪽이 그렇게 훨씬 넓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차의 기본적인 X드라이브 성향이 뒤쪽의 토크 배분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풀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쪽의 타이어가 245mm로 좀 커지게 돼요. 저희가 전에 독일에서 디자인 리뷰를 했었던 M240i 같은 경우에는 245 그리고 255mm의 전후 타이어 세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 차의 구동력 배분이 달라져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트랙에서 무자비하게 언더스티어를 안 내면서 기계적인 그립을 끌어올리는 최신의 BMW M 스타일의 어떤 셰시 세팅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FR의 느낌에 더 가까운 그러한 성향은 지금처럼 255mm, 네, 이러한 느낌이 더 비슷한 느낌을 내줄 것 같아요. 저로백 발표치 메이커에 따르면 4.3초라고 합니다. 살짝 기분이 상해요. 왜냐면은 제 911만큼이나 빠른 실력이거든요. 실제로 몇 초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발. 오! 3.93초. 3초대 차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그냥 평범한 투도어 세단 같은 요 덩치에, 물론 앞에 M자가 하나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M2가 아니고 그냥 M240i 모델이잖아요. 근데 3.93초대? 전에도 아마 다른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 현행 BMW에서 나오는 모든 엔진 중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엔진은 바로 이 40i 엔진입니다. 387마력 M 전용의 이 500마력대의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M8에 들어가는 8기통 버전, 이러한 그 상위급 엔진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랄까요,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유연함, 그리고 고급짐, 그리고 또 실용적인 부분들과 연비까지 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큰 재미를 주는 거는
저는 단연 이 3리터급 직렬 6기통의 트윈파워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거의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이라고 한다면요, 네, 이 정도의 출력은 일반 도로에서도 그리고 또 레이스 트랙에서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출력대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 기존의 450i 엔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목적이 좀 작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커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신 얻어낸 쾌거가 있습니다. 더 좋아진 연비, 더 적은 배출가스. 네, 실제로 이 차의 연비는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훌륭한데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서 80km 정도로 순항할 때 한 30분 정도 순항을 하고 얻어낸 평균 누적 연비는 리터당 21, 22에 달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연료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3리터급 디젤 엔진이라고 해도 순항 연비 20km를 넘기기 위해서는 꽤나 섬세한 운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도 정말 얌전하게 타야지만 리터당 20km 이상의 숫자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6기통의 가솔린 엔진, 게다가 387마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 플랜트를 저 앞에 이렇게 푹 튀어나온 후드 안에 숨기고 있는데, 이렇게 초식남인 것 마냥 정말 장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 우리가 편하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야 될 때, 이럴 때에는 진짜 놀랄만한 연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레이스 트랙에서 연비 측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레이스 트랙은 직선 구간이 없고 항상 스티어링에 이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좀 안 나오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도 지금 거의 리터당 19km 정도 되는 연비를 마크해주고 있어요. 정말 뭔가 아주 특별한 스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차의 에코 모드에다가 놓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렇게 80, 70에서 90 사이로 순항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쉽게 리터당 20km 이상의 연비가 트리미터에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렇게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니겠지요. 다시 스포츠 플러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사운드 4,000, 5,000, 6,000 자, 그리고 거의 6,900rpm까지 회전수를 올리고서야 연료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출력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사실상 사륜구동계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 터보 엔진의 어마어마한 토크를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에다가 내뿜으면서 운전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계가 들어가는 건데, 그로 인해서 오는 어떤 운전의 즐거움의 감소, 사실 BMW 사륜구동도 후륜구동보다 재미가 없었던 차량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진짜 BMW는 후륜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륜구동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BMW가 정통한 것 같습니다. 이번 M240i는 확실히 전기형 1세대 M2와 비교를 하고, 아니면 이전 세대의 E 시리즈와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어른스럽고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4 시리즈와 공유하는 플랫폼 덕분일까요? 네, 확실히 기존 모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숙성, 그리고 또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속 200km 이상에서 보여주는 아주 안정적인 스테빌리티는 기존의 E 시리즈에서 통통 튀던 모습과는 확실히 상반된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240i는 니르부르크링에서 단일 원메이크 레이스로 따로 세그먼트가 존재할 정도로 정말 이 레이싱을 하는 인구들에게도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신형 AM240i가 니르부르크링에 데뷔하는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껏 기대가 됩니다.